잘 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저는 진행을 맡은 이조원 김수민입니다. 네, 이제 장을 또 하루 앞두고 이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이번 주가 좀 좋은 한 주였나요?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으셨다면 오늘 좀 같이 털어버리고 주말 동안 월요일을 좀 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민 씨는 한 주가 또 어떠셨을까요? 네, 저는 이번 주가 뭔가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굿모닝 인베로 일찍 인사드리게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체력이 부족해지는 것 같아서 필라테스를 새로 시작했는데 요즘 너무 덥다고 운동을 소홀히 하다가 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게 되니까 한 주가 더 바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 준비도 해야 되고 하면서 요 며칠 이제 일찍 아침을 깨우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침 깨우는 게 마냥 피곤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은 또 않더라고요. 이 성공한 분들의 아침은 일찍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사실 아침을 일찍 깨우다 보니까 정말로 이 성공한 사람처럼 아침을 좀 계획하게 되고 예정을 하게 되고 또 하루가 여유롭게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침을 함께 일찍 깨운 시청자분들과 함께 팍스 인베스테이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죠. 오늘 장 마감하는 오늘까지도 알찬 정보 알려주시고 계신 우리 이주호 멘토님이 이 QR코드 뒤에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중앙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 보시면 저와 제 짝꿍 그리고 세란 씨, 주원 씨가 다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이정호 멘토님까지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같이 한 주 보낼 생각에 벌써 설레는데요. 아직도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QR 활짝 열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소식으로 우리 국내 증시 한번 봐야겠죠. 국내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어제도 이어서 그냥 분위기가 좀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9% 상승한 2,89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빨간불 켰지만 우리 미국 시장 파월에 비둘기적 발언 때문에 금리 하락하면서 신고가 찍은 것이 이 영향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냥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영향과 함께 시너지 보여주면서 소폭 내림세 금리가 보여줬습니다. 수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반락과 이 실적 기대감과 함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현물 2천억 원대, 선물은 6,500계약이 넘는 순매수 볼 수 있었고요. 수출 데이터도 7월에 두 자릿대로 성장률 좀 보여주면서 일평균 수출액이 1일에서 10일까지 반도체 각각 10.2%, 52.9%씩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호실적에 이어서 25일 SK 또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식품 부분에서도 수출액 반등 보이면서 삼양식품, 농심 등이 이 상승폭을 좀 확대해줬고요. 업종별로는 전력기기에서 변압기, 전선 같은 것들이 조금 올라가줬습니다. 7월 역시 이 수출 호조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할 수 있는 흐름 보여줬고요. 같은 시간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처럼 이 파란불 켜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TSMC 매출 호조와 미국 반도체 훈풍을 입어서 HP, SP,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등 AI 반도체 소부장주들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테슬라가 11일 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알버말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 종목들 모두 파란불 줄줄이 켜주면서 좀 힘을 빼줬던 그런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6월 소비자 물가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확인이 되면 금리 하락과 함께 시장이 우호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환경 이어질 것 같고요. 어제 발표된 수출입 지표와 그리고 업종별로 수익률에 대해서 그에 반영되는 흐름들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특별히 이렇다 할 수 있는 장은 아니랄지라도 오늘 금요일 약간 좀 잘 대비해 보시고 금요일 지나서 주말 동안에는 저희와 함께 이슈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월요일 장이 우리 시장이 주말 동안 또 얼마만큼 버텨줄 수 있을지를 좀 기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이제 국내 증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는 미국 증시 한번 봐야겠죠. 수미 씨, 네. 간밤에 우리 미국 증시 어땠나요? 네,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시장 테슬라 하락의 영향으로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대 지수부터 보시면 32.39포인트 0.08%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1.95% 내린 18,283.41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살펴보면 49.37포인트 내린 5,584.54로 마감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에 올해 9월의 금리 인하가 결정될 확률이 가장 큰 지표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발표한 CPI 지수부터 보면 어제 CPI 지수 예상치는 3.1%를 예상했지만 예상치보다 낮은 3%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 발표한 근원 CPI의 경우도 3.4%를 예상했지만 역시 예상치보다 낮은 3.3%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CPI와 근원 CPI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오늘 미국 증시 이렇게 잘 나와준 CPI 지수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스닥 지수는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오늘 강한 하락이 나온 이유는 최근에 무려 10일 연속 상승한 테슬라가 다음 달에 출시하기로 한 로보택시를 10월로 연기하면서 무려 8.44포인트 강하게 하락 마감했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엔비디아와 함께 미국의 반도체주, 대형주까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미국 증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미국 증시의 강한 하락이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또 AI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많이 상승해왔던 부분들도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9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78%였는데 이번 주에는 85%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강한 하락 마감이 나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국내 증시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지 우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밤 9시 30분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죠. PPI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는 이 PPI 지수까지 잘 나와줘서 내일의 미국 증시와 나스닥 지수까지 오늘의 강한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도 오늘로 마무리죠. 이번 주 날씨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고 또 어제 발표한 CPI 지수의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수 무사히 잘 넘어가 준 만큼 이제는 잘 나온 지표에 대한 보답을 우리 증시가 해줄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시황까지 알아본 다음에는 핫 이슈 알아봐야겠죠. 네. 우리 주원 씨, 네. 오늘은 핫 이슈 어떻게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핫 이슈 바로 방산주입니다. 이 방산주 요 며칠 좀 잘 가주면서 방산주 덕분에 좀 수익화 시켜 보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방산주에 루마니아 1.5조 가량의 K9 수출 소식 이외에도 호재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산 근데 뭔데? 라고 하실 분들 혹여나 계실까봐 이렇게 방산 뜻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방산은 흔히 그냥 무기를 제작하는 이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방위 산업을 줄여서 방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0일 루마니아 국방부와 K9 자주포 등을 공급하는 1조 3,828억 원의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를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계약에서 루마니아는 K9을 도입한 10번째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과 K10의 누적 수출 총액으로 13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7조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두고 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그 불통이 K방산 생태계를 망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 얘기는 국내 한 방산업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K방산 해양 분야의 쌍두마차인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분야 중소업체들 사이에서는 이 납품 단가를 너무나 후려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산업계는 한화오션의 반발은 결국에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안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과 이 한화오션은 국내를 넘어서서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경쟁을 할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종목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와 1조 4천억 규모의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한 것은 지난 10일 이후인데요. 이 10일 이후 초반부터 상승세를 마구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도 계속 했고 어제 국내 브리핑에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현대로펌입니다. 현대로펌이 폴란드에서 현지 국영방산그룹 PGG와 함께 K2 전차 관련 신규 컨소시엄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에 매수세가 꽤나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한화시스템입니다. 한화시스템이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입하기로 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에서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이날 LIG 넥스원과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다기능 레이더 분야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기업으로 조금 더 익숙하실 수 있는 현대 위아입니다. 이 현대 위아 모빌리티와 기계 방산 부문 2분기 매출액은 각각 2.1조 원으로 1,860억 원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모빌리티 부문 매출 감소는 소재 등 저수익 사업 합리화에 모듈 엔진 매출 인식 방식 이 전환에 대한 것으로 수익성 악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해봤는데요. 해외 엔진 가동률 향상으로 차량 부품 매출 감소 부분이 약간은 만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전망을 조금 더 포부 있게 밝힌 만큼 조금 좋게 봐도 될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의 핫이슈를 보셨다면 이제 수민 씨가 준비해온 핫한 핫이슈 안 볼 수가 없겠죠. 수민 씨, 핫이슈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 이 핫이슈, 바로 바이오입니다. 이 바이오가 오늘의 핫이슈인 이유, 바로 알테오젠 덕분인데요. 생소하실 수도 있는 이 기업 알테오젠, 바로 제조와 히알루로니다제 테르가제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테르가제는 주사제의 침투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약물인데요. 주성분이 유전자 제조와 히알루로니다제입니다. 다음 보시면 여기서 이 히알루로니다제, 이게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히알루로니다제가 바로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우리가 화장품의 원료로도 흔히 알고 있는 히알루론산이 피부, 그리고 결합 조직, 신경 조직 등에서 발견되는 물질인데 세포 간의 공간을 채워줘서 조직의 탄력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히알루로니다제가 주사액의 확산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안과 수술이나 성형수술, 그리고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활용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새로 개발된 이 테르가제, 과연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새로운 테르가제는 기존 동물유래 제품보다 높은 순도, 그리고 낮은 면역 원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다고 합니다. 이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어서 국내 품목의 허가도 받아냈고요. 이와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면 알테오젠이 지난 5일에 식약처로부터 테르가제를 인정받았다, 승인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해 2월 테르가제 품목 허가를 신청한 지 무려 17개월 만입니다. 이 테르가제의 국내 허가를 위해서 알테오젠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 허가를 위해서 임상시험 일상까지 진행을 했고 4개의 의료기관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테르가제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했습니다.
이 임상시험이 3단계로 진행이 됐는데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반응부터 안전성과 내약성까지 평가할 수가 있었고요. 이 임상 결과 테르가제의 알레르기 반응 발현율이 매우 낮았고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 사례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 알테오젠, 오는 2023년까지 약 1,0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과부터 재활의학과까지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이 테르가제를 사용해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판됐던 히알루로니다제는 소나 양에서 추출해서 생산하는 동물 유래 제품인데요. 이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이나 인체에 따른 이종 단백질 투여로 인해서 알레르기 부작용 등이 우려사항으로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테르가제는 앞서 말씀드린 임상시험 결과에서 이런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바이오 분야라고 하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바이오 그리고 제약 분야가 굉장히 뛰어난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핫이슈인 바이오와 제약, 앞으로도 알테오젠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핫이슈 방산부터 바이오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핫이슈들, 나도 인베스테이너처럼 잘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똑똑 두드리실 수 있는 문 지금 중앙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멘토님이 주시는 알찬 정보들부터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이 QRD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열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아본 핫이슈들 우리 시장 이슈로 작용하고 우리 견인해주는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런 것들 내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싶을 것 같은데요. 수원 씨,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수민 씨 항상 이렇게 흐름이 참 부드럽고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제 생활 속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경제적 지식까지 가지고 가봐야겠죠.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금융시장에서 쓰이는 이 용어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양적 완화입니다.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흔히 QE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매입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경기 침체 시 이 통화량을 늘려서 경기 부양을 할 때 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 여러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양적 완화는 이자율을 낮추고 은행 대출을 촉진해서 경제 활동을 조금을 올려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양적 완화는 이 인플레이션을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단어 바로 통화스왑입니다. 이 통화스왑이 뭐냐 하면 두 나라의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자국 통화를 상대국의 통화와 교환하는 일종의 금융 계약인데요. 주로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 사용되고 긴급 상황 시에는 외환 보유고를 확충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외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외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시장 안정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통화스왑이 국가 간 경제 협력의 중요한 수단이 되겠죠.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단어는 제가 좀 설명해봐도 될까요? 그럼 네, 여전히 이제 수민 씨가 항상 귀엽고 뭐 설명도 잘하고 하지만 네. 이게 참 실력이 나날이 느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기회를 뺏어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단어는 필립스 곡선입니다. 필립스 곡선, 약간은 실업 관계 간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이 관계를 뜻하는 이야기인데요. 낮은 실업률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그리고 반대로 높은 실업률이 낮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경향입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통화 정책을 수립할 때 참조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과열돼서 실업률이 좀 낮아지면 임금 상승 압력이 커지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필립선 곡선을 좀 고려하면서 적절한 금리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원 씨, 이 네. 필립스 곡선 듣기만 해도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진짜 네. 지적이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잘 보이고 싶을 때 네. 너 필립스 곡선 알아? 이러면서 좋아요, 좋아요. 말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음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좀 더 귀여운 경제 단어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햄스터 클럽인데요. 이 햄스터 클럽이 뭐냐? 이 햄스터처럼 작은 금액을 지속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들어서 햄스터 클럽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마치 햄스터가 볼에 먹이를 자꾸 모아두는 것처럼 소액을 꾸준히 저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소액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할 때도 이 햄스터 클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너무 이 수민 씨처럼 또 귀여운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제가 했어야 됐는데 참 아쉽네요. 네, 그 다음 오늘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시간 멋지고 귀여운 단어들 다 알아봤는데요. 동화 속 로빈 후드부터 이 귀여운 햄스터 그리고 필립스 곡선까지 역시 알아두고 보면 참 똑똑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아두면 재밌고 다시 보면 똑똑해지는 저희 경제 이야기 시간 이뿐만 아니라 24시간 항상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있는데요. 수민 씨 한 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럼요. 똑똑 두드려서 들어오실 수 있는 우리 하단 QR코드 네. 저희와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정보들도 발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안 들어오신 분들 정말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2부에도 저희 핫이슈 톱파보는 퀴즈 타임부터 네. 저 수민이가 준비한 알찬 경제 소식들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QR부터 2부까지 놓치면 정말 아쉬운 거 아시죠?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저희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핫 이슈에 관련된 퀴즈로 우리가 좀 깊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좀 주식을 좀 기강을 잡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나 이미 아는데 하는 그런 분들은 이 퀴즈 맞추시면서 한번 10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주식에 대해서 싹 정리해보시면 좋겠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 10분 안 되는 시간의 분량이니까 한번 내가 완전히 타파하고 간다라는 생각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좀 만만치 않게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 우리 수민 씨 각오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아무래도 저희가 시청자분들 이끌어드리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퀴즈도 잘 맞춰서 네. 우리 선구자의 면모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역시 이 모범생 햄스터. 제가 이렇게 별명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정말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주식이 뭘까요? 주식이라는 뭐를 투자받아서, 제가 투자라고 얘기했네요. 뭐를 투자받아서 주식으로 발행하는 건데요. 너무너무 쉬우시죠? 이름이 어렵지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을 투자받아서 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 보시는 것처럼 이 투자자가 돈을 회사에다가 주는 게 투자고요. 그 대가로 우리는 요걸 받게 됩니다.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이 권리가 바로 의결권입니다. 이제는 경영을 함께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회사가 투자받는 방법이 주식만 있지는 않겠죠. 채권도 있습니다. 채권이 뭘까요? 이 채권, 주식 다 들어는 보셨겠지만 사실 채권은 좀 어렵고 주식은 좀 쉽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채권은 이곳에서 돈을 빌리고 갚는 형식인데요. 이곳이 어딜까요? 조금 이 주식과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좀 접근이 쉬우실 것 같아요. 이것은 채권은 바로 회사가 돈을 먼저 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너희한테 돈을 원금과 이자까지 쳐서 매달 잘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상 뭐 돈을 투자받는 거니까 주식이나 채권이나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이 자본금을 만드는 형식은 똑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호황이라면 이 주식 투자자와 채권 투자자 중에 누가 더 기분이 좋고 막 행복할까요? 한번 볼까요? 채권 투자자 있고 주식 투자자 있습니다. 누가 더 기분이 좋을까요? 경기가 호황이라면 바로 아직 안 보이시겠지만 바로 주식 투자자가 이득이 됩니다.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주식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어쨌든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주식 투자자들은 기분이 좋겠죠. 이 부분은 뭐 시청자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안 좋다면 이 채권 투자자와 주식 투자자 중에 누가 더 기분이 좋을까요? 좀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채권 투자자이겠습니다. 네, 채권 투자자는 어쨌든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이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매번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으니까요. 주가가 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사놓은 채권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본금이란 무엇일까요? 자본금 계산할 때 우리가 예산 짤 때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자본금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모를지도 모르는 우리 수민 씨를 제가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민 씨, 이 자본금은 뭐 곱하기 뭔데요? 뭘까요? 제가 공격을 받았지만 네. 이 곱하기 안에 있는 네모를 정확히 말하지는 못할지언정 네. 열심히 살을 붙여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좋습니다. 이 자본금이라는 게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 얼굴이 가지고 있는 이 돈, 이 가격, 네. 액면가와 이 주식을 발행한 수, 요거를 곱해보면은 자본금이 나오지 않을까. 와, 역시 수민 씨, 정말 제가 이렇게 발전할 때마다 참 위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언니인데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데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액면가 곱하기 내가 살 주식의 수, 주수를 곱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자본금을 정해놓지 않고 무작정 여기 뜬대 하고 막 돈을 넣고 이렇게 하면 조금 지혜롭지 못한 좀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이 회사와 내가 동업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회사가 다른 사람의 회사가 아니라 나도 같이 경영을 하는 경영권을 가진 동업자로서 이 회사의 경영권을 갖는 건데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주 사인볼트, 이제 이 주식회사 사인볼트입니다. 제가 세운 거고요. 줄여서 주 사인볼트입니다. 이 회사는 제가 돈을 넣어서 제 돈으로 세웠습니다. 100% 제 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주원만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왜냐? 내 돈이니까요. 다른 사람 돈 안 들어왔으니까 100% 내가 경영합니다. 그런데 이 사인볼트라는 회사가 대박이 납니다. 완전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자본금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자, 나한테 투자 좀 해, 투자 좀 해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투자하겠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주원만의 회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 투자자와 회사가 함께 경영을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주식 상장입니다. 주식 상장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뭐 이 주식 같은 거는 어떤 회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당장 뭐 진짜 사인볼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분 저에게 좀 투자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주식이 되는 건데 주식 상장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기업이 어떠한 일정 조건을 가지고 증권 거래소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보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정도에서 보는 회사들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코스피, 코스닥 두 가지가 있는데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쨌든 회사 자본금 30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 사인볼트 회사에서 내가 들인 돈이 100만 원이 아니고요. 300억 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약간 팍팍한 기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 매출액이 1000억 이상이거나 두 개 다 포함 아니고요. 이거나 3년 매출액이 700억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큰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반면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회사 자본금이 확 떨어졌죠. 15억 이상이면 됩니다. 15억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럼 코스닥 한번 노려보세요. 그런데 단기 순이익이 최소 10억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요것은 이제 벤처기업과 일반 기업 기준이 약간은 상이한 점 알아두시긴 하셔야 되는데요. 벤처기업 기준으로 이렇게 가격이 측정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코스피, 코스닥 상장이 되는 그 과정까지 한번 주식 타파해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약간은 좀 주식이 약간 뭔가 모호하고 이런 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 주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좀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에서 뭐 퀴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좀 좋은 개념들도 가지고 와서 좀 시청자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는 우리 수민 씨가 퀴즈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수민 씨, 만만하게 볼 상대 아니라고 저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 퀴즈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좀 틀리셔도 뭐 어때요? 틀려가면서 좀 배워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민 씨가 나올 때까지 채널 고정!
네, 굿모닝 인베 2부 시작합니다. 2부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수민이죠. 이제는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들 민감하게 캐치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려운 내용 쉽게 알려드리는 저 애덤 스미스 김수민인 만큼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더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렸던 알테오젠의 테르가즈에 대한 소식들까지 퀴즈로 복습해보는 시간 가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핫이슈로 바이오 계열을 가져온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제약 계열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수민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익숙해지시면 좋겠는데요. 그럼 먼저 섹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먼저 이 섹터,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민이에서는 이 섹터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제약 섹터 그리고 바이오 섹터의 차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약 섹터는 주로 화학적 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물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분야인데요. 이 약물들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반면 바이오 섹터는 생물학적 과정과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해주는 분야인데요. 이 치료제들은 유전자, 단백질, 그리고 세포 등을 활용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섹터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약회사들이 바이오 기술을 도입해서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면 우리 제약회사들이 바이오 회사들과 협력을 하면서 이 새로운 약물의 상용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의료 발전을 가속화해주고 또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겁니다.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중요성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와 건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째로 이 섹터는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물 그리고 치료법을 개발을 함으로써 암이나 심장병 그리고 당뇨병과 같은 병들을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둘째로 이 섹터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이 주요한 고용 창출의 원천이라고 하는데요. 고부가치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제약 바이오 섹터의 혁신, 이렇게 해서 혁신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그중 하나가 이 면역 치료제의 발전입니다. 면역 치료제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활용해서 암과 같은 질병들을 치료하는 건데요. 이 치료법이 기존의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보다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다른 혁신은 뭐가 있냐? 바로 유전자 치료입니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결함을 교정하거나 특정 유전자를 추가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최근에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기술이 유전자를 정확하게 편집할 수 있어서 유전병 치료에서는 새로운 빛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오시밀러인데요. 이 바이오시밀러가 뭐냐 하면 기존의 생물학적 제재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가격이 저렴하고 접근성은 높아서 환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복습 퀴즈 시간이 이렇게 빨리 다가왔는데요. 오늘 설명을 통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분야에서 어떤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섹터가 우리 삶을 개선하고 건강을 챙겨주는 섹터잖아요. 이 핵심적인 역할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오늘 알테오젠 테르가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알테오젠이 제조합 히알루로니다제인 테르가제를 개발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약물의 특성과 효능에 대해서도 이 퀴즈 형식으로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테오젠 히알루론산을 개발한 제약회사다. 오늘의 첫 번째 퀴즈인데요. 우리 주원 씨 퀴즈 풀 준비 되셨습니까? 네, 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민 씨의 뇌를 제가 다 읽고 있거든요.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히알루론산을 뭐 개발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으나 방금 몇 마디 전에 다른 걸 개발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X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원 씨 정답을 맞춰주셔야지 저를 맞춰주시면 어떡해요. 네. 앞으로는 정답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정답이죠. X가 맞습니다. 이 알테오젠은 히알루론산 자체를 개발한 회사가 아니라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인 히알루로니다제를 개발한 회사에 해당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 텐데요. 네. 이 테르가제, 주사제의 침투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네. O일까요? X일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약간 아까 핫 이슈 때 들었던 거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오. 맞습니다, 이것은. 네, 옵니다. 이렇게 핫이슈부터 집중을 하고 계셨다니 퀴즈 네. 타임도 집중하고 핫이슈도 집중하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 뭐 힘들어도 제가 네. 수민 씨를 이기려면 네. 끝까지 제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요. 저를 계속 이겨주시고 네. 저는 정답을 열심히 설명드리고 각자의 알겠습니다. 역할을 충실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정확했습니다. 온데요. 테르가제는 주사제의 침투력을 높여서 약물이 효과적으로 체내에 흡수되도록 돕는 약물입니다. 네, 벌써 세 번째 문제인데요. 이 히알루로니다제,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다. O일까요? X일까요? 전 항상 이렇게 느끼지만 수민 씨가 되게 착해요. 그래서 나쁜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다른 게 나올 리가 없죠. O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다 외우셨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네. 식으로 맞춰야 되는 건지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제가 개념에 확실해야 되는데 자꾸 그쵸. 눈치로 맞추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은 좀 잘 들으시고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히알루로니다제, 히알루론산 이런 단어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한 번 네. 듣고 이렇게 바로 문제 맞추는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문제 주원 씨가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것들 복습해보시면서 더 알차게 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히알루로니다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내에서 히알루론산을 분해해서 조직 간의 공간을 넓혀주는 효소에 해당을 합니다. 이 계속 히알루론산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이 네 번째 문제, 이 히알루론산 좀 어렵습니다. 주로 혈액에서 발견되는 물질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제가 사실 문과긴 한데요. 네. 제가 혈액의 세 가지 요소를 알고 있거든요. 오. 근데 거기에 히알루론산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X 오.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해보나요? 네. 문과도 맞출 수 있는 정답, X였습니다. 네. 네, 히알루론산은 혈액이 아니라 결합 조직이나 신경 조직 등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피부나 관절, 그리고 눈의 유리체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도 풀어볼 텐데 우리 테르가제, 제가 말씀드렸던 약품이죠. 네. 기존 동물유래 제품보다 면역 원성이 높다.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좀 제가 어려워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네. 그래도 동물 유래 제품보다 면역 원성이 높으니까 최근에 개발된 게 아닐까요? 정답 X입니다. 첫 이럴 번째 수가. 오답이 나와줬어요. 이거 이유를 제가 딱 한 번 보니까 네. 이 면역 원성이 뭔가 이게 좀 헷갈려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면역 원성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먼저 정답에 대해서 짚고 가자면 X입니다. 테르가제는 기존 동물 유래 제품보다 면역 원성이 낮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면역 원성이 뭐냐 하면 인체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면역 원성이 낮다는 게 알레르기나 면역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 원성이 낮은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고요.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알테오젠은 2020년 12월 식약처로부터 일상 임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수민 씨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딥하게 나올 줄 몰랐네요. 맞아요. 2020년 12월에 식약처에서 나온 걸 제가 알 리가 없겠죠. 근데 뭐 틀렸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O로 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 주원 씨가 희생됐어요. 이 오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넣어봤고요. 알테오젠 2020년 12월에 식약처로부터 일상 임상 시험을 허가받아서 그 이후 17개월 만에 이제 허가까지 받게 된 겁니다. 이 부분 짚어드리기 위해서 문제로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문제는 7번입니다. 테르가제는 소나 양에서 추출한 동물 유래 제품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원 씨가 한 번 더 희생양이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 원활한 이해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네. OX 문제니까 네. 반반이에요.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약간 럭키비키한 느낌으로 가다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르가제가 소나 양에서 가지고 왔다면 아까 그 문제를 제가 틀릴 수 없었겠죠?
네. X 하겠습니다. 정답. 역시 정답입니다. X인데요. 테레가제는 소나 양에서 추출한 동물유래 제품이 아니라 제조업 기술을 통해서 개발된 신약입니다. 이런 부분들 주원 씨가 명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제는 객관식 문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확률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다음 문제인데 알테오제는 어떤 약물을 개발한 제약회사일까요? A. 항생제, B. 제조업 히알루로니다제, C. 진통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타이레놀이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닐 것 같고 네.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싫어해요. 싫어해요? 맞으면 아프고 먹으면 배 아파요. 그래서 B로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제조업 히알루로니다제.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네, 네. 객관식이라 그런지 한 번에 또 맞춰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B가 정답이 맞습니다. 자, 다음 객관식 문제도 풀어볼 텐데 히알루로니다제 무엇을 분해하는 효소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A. 단백질, B. 히알루론산, 그리고 C는 탄수화물인데요. 어떤 것을 분해하는 효소일까요? 이거는 이제 너무 쉬우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요거 안 맞추시면 이제 요 앞에 시간은 날리셨다고 보셔도 맞아요. 다를 게 없는데. 시청자분들 네. A, B, C 중에 맞춰봅시다. 우리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이름에도 힌트가 있는데요. 우리 주원 씨 정답 외쳐주시죠. 네, B입니다. 네, 히알루론산 B가 정답인데요. 이름에도 힌트가 있었습니다. 히알루로니다제는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제약 바이오가 어려운 만큼 이런 기본 지식들 하나 알고 계시면 기사 읽으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히알루론산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 이 히알루론산 주로 어디에서 발견되는 물질일까요? 제가 앞에서 오백스 퀴즈로도 힌트를 드려서 지금 선지 하나가 없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A 혈액, B 근육, C는 신경 조직인데요. 이 중에 정답 뭘지 우리 주원 씨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일단 A는 아닌 거 제가 말씀드렸었고 네. C 같은 경우에는 신경 조직에서 히알루론산. 생각을 해보면 동물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신경계는 아닐 것 같아서 근육으로 가겠습니다. 근육. 네. 우리 충분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 히알루론산 근육에서 추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답은 바로 C인 신경 조직이었습니다. 네. 우리 히알루론산이 주로 결합 조직과 신경 조직에서 발견되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랑 혈액에서 추출될 수도 있다. 혈액에 물 있으니까 히알루론산 물 아니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육에서 추출되는 물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시간 수민이랑 학습했으니까 신경 조직에서 추출되는 물질이다. 히알루론산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문제입니다. 테르가제, 주사제의 어떤 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지 여쭤볼 텐데요. A는 맛, B는 냄새, C는 침투력입니다. 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저거는 또 계속 핫이슈에서 봤다고 조금 전에 맞추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C, 침투력입니다. 네, 침투력 맞습니다. 맛, 냄새 아니죠. 주사제는 침투력 높이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아까 OX 퀴즈에서 풀었던 내용 깜짝으로 가져와 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민이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오늘은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알테오젠의 테르가제까지 다뤄봤는데요. 다소 어려웠던 주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수민이 시간에 알아보면서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원 씨 오늘 퀴즈 정말 열심히 풀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정말 바이오라는 이 심화적인 개념부터 우리 정말 기초적인 주식의 개념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시간이 참 밸런스가 참 잘 맞고 좋은 시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 조금 경기가 어려울 때 좀 힘이 센 친구들과 같이 가주시라는 좀 조언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수민 씨 너무너무 준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는 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부터 우리 바이오 제약 섹터까지 알려드렸었는데 이렇게 알찬 시간들 준비하다 보니까 확실히 경제 기사 읽는 게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굿모닝 인베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경제 뉴스까지 재미있게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굿모닝 인베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보장을 드리지 않고 있는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